오늘은 보온도시락 강의랑은 다르게 신작 체험으로 만나는 거라서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게임 이런 거구나 함께 즐겨주시는 걸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온도시락 강의 같은 경우는 우리 수업을 위한 선생님들의 강의라면 오늘 강의는 게임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서 어머님들도 많이 참여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신작 이게 왜 오리너구리 게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왜 오리너구리 오리무중 보드게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화면에 이렇게 상자 보이시죠? 이건 펀딩으로 미리 출시와 동시에 만나보신 선생님들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마음으로 손 드셨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 갖고 계신 분, 갖고 계시네요. 네. 자, 이 게임은요, 뭐 전략 게임이라던가 이런 건 아니에요. 오늘은 협력 게임입니다. 말로 하는 협력 게임. 상자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게임 구성물이랑 같이 본 후에 저희 PPT로 정리하면서 게임 방법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게임 체험 같이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게임 방법 중에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 같이 이야기 나누고요. 그 다음에 게임을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살짝 뒤에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상자 열어보겠습니다. 상자 안에 이렇게 설명서 들어있고요. 보드게임 판이 하나가 들어있네요. 1부터 8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가운데 연못 그림이 있어요. 여기 주황색 요 동물 친구들이 오리너구리 같습니다. 오리처럼도 보이고 너구리처럼도 보이죠. 화면이 깨끗이가 않네요. 자, 여기 파랑색 카드가 파랑색이 이렇게 보이시죠? 네. 자, 두 개로 나뉘어져 있네요.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네, 주황색 카드는 낱말이 쓰여져 있는데 위아래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두 개의 더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너무 착하게 요거는 이제 카드 넣으라고 비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두 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탐험가 토큰 들어있고 여기 이거는 열어볼게요. 숫자 카드네요. 네, 숫자 카드. 그리고 직접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카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있어요. 같이 한번 열어봤고요. 자, 그럼 얘를 뜯어서 자, 우선 오리너구리 게임은요.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별거 아닌 걸로 시작되는 토론 배틀이다. 네, 요거는 펀딩에서 그 상세 페이지에 쓰여 있던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네. 이게 왜 명사를 설명하는 낱말이지? 로 서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고요. 힌트로 답을 찾는 속어법, 언어 추리 게임입니다. 속어법은 지워나간다라는 뜻이고요. 다 함께 즐기는 협력 말놀이 텔레파시 게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안내자의 힌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답은 미궁으로 빠질 수 있는 말놀이 대환장 파티 게임이다. 그래서 오리무중 보드게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3명에서 8명까지 할 수 있고요. 8세 이상 기본 게임은 한 30분 정도 잡고 할 수 있는데요. 말놀이 게임이다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라운드를 어떻게 기본 4라운드니까요. 할 수 있지만 게임에 굉장히 다양한 모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게임 시간은 필요하신 만큼 조절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3에서 8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보드게임 기계는 2명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약간의 재미가 떨어질 수 있어서 저희는 3인 이상으로 아마 출시하지 않았나라고 짐작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호주의 작가예요. 필 워커 하딩의 작품입니다. 보약 게임에서는 초밥왕과 초밥 대왕,
을 발매한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이 사람은 보드게임 개발자로 2014년까지 굉장히 많은 게임들을 출시했었습니다. 그러다 그 이후로는요, 보드게임 디자인 쪽에 매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림을 그린 사람은 무슈드입니다. 네, 피러카 하딩은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접근이 쉽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력적인 보드게임을 디자인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발매한 작품 중에는 기즈모, 네, 멘사 셀렉트에 올해인가요? 네, 선정되었죠. 그리고 베런파크, 그 다음에 이모텍, 아키올로지, 카카오 이렇게 듣기만 해도 굉장히 많이 유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발매한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결이 달라요. 그 전에 발매했던 것들은 굉장히 전략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게임이었다면 이번 게임은 언어 사고력을 요하는 게임이다. 그래서 네, 주제가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 게임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주어진 단서를 보고 정답 명사를 맞춰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내자가 형용사 카드를 이용해서 정답 명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힌트를 줄 거예요. 아까 구성물로 보여드린 카드가 두 가지였잖아요. 주황색은 명사 카드, 파란색은 형용사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 형용사 카드를 안내자들이 힌트로 정답 명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힌트를 줄 거예요. 그러면 탐험가들이 어떤 명사가 어울리지 않을지 서로 토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정답과 멀다고 생각하는 명사 카드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다가 마지막에 명사 카드, 정답 카드 하나만 남기면 성공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어렵지 않죠? 아주 쉽습니다. 구성물 아까 살펴봤는데요. 탐험가 토큰 1개, 명사 카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120장이 들어있고요. 형용사 카드는 더 많습니다. 150장이에요. 숫자 카드 1부터 8까지 8장이 들어있는데요. 이 숫자 카드가 명사, 정답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개인 보드에 똑같이 1부터 8까지 이렇게 개인 보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빈칸 명사 카드 10장 있는 거는 다이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게임 세팅은요, 가운데 이제 보드판을 놓아주고요. 보드판에 1번부터 8번까지 명사 카드 8장을 번호 옆에다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장의 예비 명사 카드를 옆에 뒷면으로 둘 거예요. 이걸 두는 이유는요, 오늘 게임은 기본적으로 4라운드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정답이 될 카드들을 미리 옆에다 세팅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카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박스에 돌려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모두 형용사 카드를 8장씩 나누어 갖고 시작합니다. 난이도를 높인다면 형용사 카드를 좀 작게 6장, 4장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실 수 있어요. 선택의 폭이 적어지면 조금 더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3인 게임일 때는 1명이지만 4인 이상이 되면 탐험가를 2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플레이어는 모두 안내자 역할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한 사람도 자신의 차례가 없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같이 한 팀이 되어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탐험가가 2 이상이라면요. 오른쪽에 앉은 탐험가에게 탐험가 토큰을 주어서 누가 탐험가였는지를 표시해 줍니다. 자, 게임 방법은요. 먼저 정답 명사를 정해야 되는데요. 숫자 카드 8장이 있었죠. 그 8장을 섞어서 탐험가들이 한 장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후에 탐험가는 보시면 안 돼요. 안내자에게만 몇 번인지 카드를 볼 수 있도록 반대편으로 보여줍니다. 그럼 안내자들은 번호를 보고 명사 카드가 어떤 게 정답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지금 6번 카드가 선택했다. 그러면 6번에 있는 명사가 이번 라운드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안내자부터, 첫 번째 안내자부터 자신이 가진 8장의 카드 중에서 이 정답 명사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카드 한 장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모두에게 공개해 주세요. 그러면 탐정들은 그 한 장을 보고 정답과 가장 거리가 멀 것 같은 명사 카드를 1장 또는 2장을 뒤집어서
네, 명사를 제거해 가는 겁니다. 이때는요, 꼭 한 장 이상 뒤집어야 돼요. 자, 안내자의 경우에는요, 내가 이번에 진짜 낼 게 없을 것 같아. 나 패스하고 싶어 하면요, 한번 패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내자들이 연속 패스는 불가능합니다. 앞 사람 안내자가 한번 패스했다면 그 다음 사람은 무조건 내셔야 돼요. 네,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죠? 자, 그리고 나서 탐험가들이 정답 명사만 남기고 모든 명사 카드를 제거하면 라운드에 성공했어요. 1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 중간에 언제든 탐험가들이 정답 명사를 선택해서 제거하는 경우 이번 라운드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운드가 종료되면 정답 명사 카드 하나만 게임에서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게임 보드에 명사 카드가 2장 이상 남아있다면요. 좀 전에 설명했던 게임 방법 그대로 다음 안내자부터 차례차례 계속 라운드를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네, 정답 명사가 남아있는 한 끝까지 게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4라운드 모두 진행이 끝나고 나면요. 이전 라운드에 사용한 정답 명사 카드 한 장만 버린다고 했죠. 그 카드를 버리고 새로 예비로 두었던 명사 카드 3장 중에 한 장을 그 자리에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집었던 아까 소거되었던 명사 카드들을 다시 앞면으로 돌려놓으세요. 사용했던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탐험가와 안내자를 이제 바꾸셔야 되는데요. 이번 라운드에 마지막 안내자였던 사람 다음 사람부터 탐험가가 되고요. 그 다음 사람이 탐험가 2이 되는데 만약 4명이나 3명이나 5명 요 정도 사이라면 탐험가가 또 탐험가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요. 탐험가를 제외하고 그 다음 사람부터 탐험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탐험가를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탐험가를 다시 고르고 나면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까지 게임을 진행하시고요. 이게 협력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 맞춘 라운드에서 얻은 점수 결과에 따라서 이런 평가가 설명서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4개를 다 맞췄다 그러면 와우, 매우 훌륭합니다. 이게 왜 올인어구리가 올림픽 종목이 된다면 선수가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서로 박수치고 좋아해주면 되고요. 하나밖에 못 맞췄다 그러면 게임은 이제 잘 적응하셨어요. 하지만 점수를 자랑할 수는 없겠네요. 자, 한 번 더 이렇게 좀 게임을 이끌어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게임은요, 다양한 게임 모드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하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게임은 8명까지 할 수 있는 거고 4장의 명사 카드가 기본이었잖아요. 이게 코알라 모드입니다. 그런데 나 도전을 더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딩고 모드. 어려울 거 없어요. 모드라고는 하지만 명사 카드를 4개 이상 더 많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모드를 설정하시면 딩고 모드가 되고요. 8명이 아니라 9명 이상 게임을 한다면 시드니 모드로 시드니가 호주의 가장 큰 도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원을 생각하고 이렇게 시드니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도 시드니 모드로 한번 체험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팀 대항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게임 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건데요. 하우스 플레이예요. 하우스 플레이는 우리가 마음대로 적어보는 거잖아요. 네, 협력 게임인데 팀별로 협력할 수 있도록 팀을 나누어서 진행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거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팀별로 진행할 경우에는요, 다른 팀, 한 팀에서 탐험가와 안내자를 선택하셔서 게임을 진행하고 다른 팀들은 그걸 관전하는 거예요. 관전하면서 같이 어떤 게 맞을까? 뭐 이렇게 좀 재미있겠죠. 그런 걸 진행하시면서 팀별로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라운드를 진행하고 점수가 높은 팀이 승리하는 걸로 이렇게 협력 게임이지만 경쟁적 협력 게임으로 바꾸어서 진행해 볼 수도 있는 모드도 있다는 거 네, 같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게 과연 어떤 재미가 있을까 아직 잘 모르겠지요. 체험하기 전에 선생님들 한번 주석 가능하시면요. 공작새를 설명할 수 있는 형용사를 한번 골라서 스티커를 한번 찍어보세요.
네, 공작새. 나라면 어떤 걸로 선택할 수 있을까? 여러 개 선택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저희 둘째에게 이 화면을 보여주고 골라라 라고 했더니 탐욕스러운 이런 걸 고르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한참 예민한 시기라 저랑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그렇다고 하고 가버렸어요. 네. 자,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한 짝이 없어진 양말. 자, 공작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게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들을 많이 고르셨는데요. 한 짝이 없어진 양말은 사실 자신만의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외로운, 그래요. 끔찍한, 네, 각자 생각이 다 다르죠. 네, 가난한, 끔찍한, 외로운 이런 것들을 고르셨군요. 끔찍한, 외로운, 가난한, 기억에 남는 건 자신만의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신비한을 고르셨어요. 일회용인. 네. 이 중에 저 대답이 가능하신 선생님 있으시면 왜 그걸 고르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신기하게 늘 한 짝만 없어졌어요. 맞아요. 세탁기에 분명히 2개 넣는데 하나만 나와요. 저도 처음에 결혼하고 한 3년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애 낳고 나서는 계속 생기더라고요. 와, 맞습니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사전 활동으로 해봤어요, 선생님들.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일지 이해가 좀 되시죠? 네, 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게임을 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형용사 카드 8장씩을 나눠드렸습니다. 저희가 9명 이상 될 때는요. 시드니 모드로 안내자를 3명 선택한다고 했죠. 지금 도움 주신 선생님들이 안내자가 되시는 거고요. 나머지 선생님들은 모두 탄정이 돼주셔야 돼요. 여기를 네. 들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명사 카드 8장을 펼쳐두고 그 다음에 다음 라운드를 진행할 3장을 옆에다 두면 됩니다. 저희는 오늘 1라운드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자, 그리고 나서 탐험가 토큰을 첫 번째 탐험가에게 줘야 되는데 오늘은 시드니 모드라서 탐험가가 따로 있진 않아요. 그 채팅으로 제거하고 싶은 거를 먼저 올리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있는 카드를 섞어서요. 네,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섞어서 한 장을 안내자들에게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자들에게 채팅으로 드릴게요. 게임을 처음 하는 거는 모든 게임이 다 그렇지만 직접 해봐야 이런 게임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채팅 확인되셨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8개의 성형사 드렸어요. 자, 그러면 번호도 확인하셨죠? 몇 번이 정답인지 네.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럼 박소희 선생님부터 하나의 힌트를 한번 주어 볼게요. 다른 선생님들 한번 맞춰보세요. 네. 네, 말씀해 주시면 네. 저는 형용사로 차가운. 차가운. 지금 제가 놓아드린 카드 보이시죠? 이렇게 형용사 카드는요, 가운데 오리너구리들이 놀고 있는 곳에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겠어요. 차가운. 자, 그러면 이제 탐정들은요, 1장 또는 2장을 차갑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 정답이 아닐 것 같은 걸 하나 또는 2개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까요? 네, 먼저 말씀하신 걸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헤비메탈. 자, 이거 정답 아니죠? 네, 네. 성공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성공하셨어요. 자, 그러면 2번째 가겠습니다. 2번째는요, 천유정 선생님. 하나 골라주세요. 잊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그래요? 이따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네, 자, 그러면 잊을 수 없는과 연관이 없는 것 같다. 네. 1장 아니면 2장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원만 먼저 나왔고요. 비료 나왔습니다. 자, 맞나요? 지금 정답 아직 살아있나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갈게요. 김지선 선생님. 저는 외로운. 외로운. 그래요? 이것도 왜 그런지 물어보고 싶네. 네. 자, 그러면 외로움과 어울리지 않는 거. 4개 중에서 비행기.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비행기 나왔고요. 하나 더 고르실 건가요? 아니면 패스인가요? 아, 이렇게 4차례를 다 맞췄다. 탐정들이 맞췄을 때는요. 패스 이렇게 외쳐도 되지만 뭐가 있냐면 그 호주에 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아주 작고 귀여운 새가 있는데요. 쿠카브라라는 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카브라 하고 울어줘도 됩니다. 네, 나 끝났어 할 때는 쿠카브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네, 페이스북 하나 더 지워볼게요. 이거 정답인가요? 아직 살아있나요, 정답?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박소희 선생님. 더 갈 수 있어요. 아직 3개 남았습니다. 와, 가슴 떨리네요. 이제 정답이 없어질 정답 그 명사가 남은 게 별로 안 될수록 고민은 더 깊어지고요. 선생님들이 고르는 것도 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안내자가 낸 거에 나도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저는 두려운 할게요. 두려운? 왜 이걸 고르셨지? 네, 두려운. 네, 두려움과 어울리지 않는 것. 파블로 피카소는 두렵지 않은가요? 네, 자, 어때요? 자, 아직 정답 남아있나요? 네, 아직 남아있습니다. 오늘 선생님들 너무 잘하시네요. 네. 자, 그럼 패스인가요? 그러면 두 번째 천유정 선생님 골라볼게요. 채팅이 위에 있어가지고 위로 가서 보셔야겠네. 기억에 남는? 기억에 남는 아까 잊을 수 없는 고르셨죠? 네. 네. 진짜 궁금하다. 네. 자, 기억에 남는 이래요. 자,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지우셔야 됩니다. 에펠탑일까요? 신경외과 의사일까요? 신경외과 의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신경외과 의사. 아, 네. 아니에요. 맞아요. 네. 실패하셨습니다. 정답은요. 신경외과 의사죠. 네,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네, 이때가 가장 이제 아쉽죠. 고민이 가장 많이 되기도 합니다. 차갑고 잊을 수 없으며 외롭고 두려운 기억에 남는 사람이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말하고 나면 이게 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오리너구리 게임입니다. 선생님들 도움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안내자가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형용사 내는 게 좀 어려웠어요. 어려우셨죠? 맞아요. 네. 내가 가진 8장의 카드 안에서 내야 되니까 내가 진짜 이건 다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중에 골라야 돼요. 선생님은 지금 잊을 수 없는 거 기억에 남는을 고르셨는데 그중에 그나마 선택한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점을 착안해서 이 카드를 선택하셨나요? 일단 신경외과를 가야 되면 그 아픔이 잊을 수 없고 오래도록 맞아요. 기억 남을 것 같아서. 아, 그러네. 맞아요. 네. 신경이 눌리는 건 진짜 아픈 일이죠. 네. 맞아요. 그런 이제 자신의 경험 이런 것들을 비추어서 그 중에서 여하튼 나의 경험과 이 명사 사이에 꼭지점을 찾아서 그렇게 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김지선 선생님은 외로운을 골라주셨는데요. 네. 아, 맞아요.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8개의 단어 중에서 선택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제가 다 그 단어들이 그나마 외로운이 적합했거든요. 다 막 과대평가된 저렴한 막 이렇게 나와서 그 중에서 그래도 신경외과 의사에 가장 가까운 게 외로운 직업이 아닐까. 혼자 수술하고 뭐 이러니까. 그렇군요. 네. 네네. 혼자 수술하고 이런 그 직업적인 측면에서 외로울 수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하셨어요. 자, 박소희 선생님은 차가운 것과 두려운 걸 고르셨습니다. 네. 왜 이걸 고르셨나요? 네, 먼저 8개 형용사 중에서 신경외과 의사랑 어울리지 않는 걸 먼저 좀 제외하고
그 중에서 이제 고를 수 있는 게 사실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렇죠. 차가운 거는 좀 냉정하게 좀 진단을 해야 되는 이제 의사라는 점에서 차가운을 했고, 두 번째 이제 두려움은 저도 비슷한데 이제는 사실 웬만하면 살면서 만나고 싶지 않아서 예, 그런 의미도 있었고, 사실은 비슷한 그 파블로 피카소라는 이제 옆에 있는 이제 8번에 있는 거를 좀 고르게 하기 위해서 또 사실 나머지 형용사들 중에서 또 좀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고르다 보니까 예, 두려움을 고르게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안내자가 되어 보시면 이런 느낌일 거예요. 굉장히 8개에서 탐험가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그 형용사를 선택해 줘야 하는 책임감? 막 이런 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손에 있는 8장의 카드에는 정말 적합한 게 없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나마 그중에서 이런 접점을 가지고 내가 찾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게임을 하시면서 선생님들도 아이들이랑 한 라운드 정도는 이렇게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가시면서 아니면 게임을 처음 아이랑 접하실 때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 계속 나누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의 매력 포인트가 여기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잖아요. 뭐라고? 기억에 남는 거라고? 막 이렇게. 근데 사실은 기억에 남는 그런 일이 병원을 가는 일이 기억에 남고 싶지 않은 일인데 막 이렇게 또 다른 친구들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왜 그걸 골랐어? 막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럼 그러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막 얘기를 주고받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또 서로에게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들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는 게 이 게임의 매력이다 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게임 방법은 다 이해가 되셨죠, 선생님들? 네. 어떻습니까? 매력적인 것들을 좀 찾아주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PPT로 돌아가서 저희가 남은 부분들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요건 게임을 미리 진행해 본 곳에서 형용사를 고른 겁니다. 친구들은 이런 형용사를 골랐어요. 이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럼 4개 중에서 한번 골라볼게요. 네, 고를 수 있으면 훨씬 쉬워지죠. 네, 뭐일 것 같아요? 네, 김지선 선생님.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미쳤어. 스파이더맨이요. 스파이더맨. 네, 틀리셨어요. 아, 아닙니다. 화산? 네, 화산입니다. 맞아요. 음. 근데 다른 친구들에게도 요거를 문제를 냈더니 스파이더맨을 많이 고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왜 스파이더맨이 끈적끈적하죠? 거미줄. 거미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끈적끈적함을 낸 친구는 화산이 이렇게 용암이 분출하면서 내려오는 모습이 끈적끈적하게 내려와서 그걸 골랐다. 이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보기가 8개입니다. 야만적이고 공격적이며 음침하고 건장한데 근육질이면서 거친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씩 지워나가 볼까요? 뭐는 아닐 것 같죠? 늑대인간. 늑대인간일 것 같아요? 저는 네. 바이킹. 이게 게임을 하면서 마지막에 바이킹과 늑대인간이 딱 남아 있었습니다. 네, 이러면서 마지막에 나온 것이 아마 거친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것의 제목은 이것의 정답은 늑대인간이었습니다. 네. 바이킹 저는 이 게임 하면서 바이킹족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바이킹 저희 그 놀이동산에 가면 타는 바이킹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또 우리 아이들이랑 게임을 할 때도 이런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함께 해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이제 게임 해봤고요. 제가 이 게임을 그냥 이 기본 그대로 우선은 많이 즐기셔야 되는데 또 이 게임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좀 2가지 정도 해봤습니다. 명사와 어울리는 형용사 찾기. 요거는요 사전에 이제
형용사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단어 하나를 설명해봐라 라고 하면 사실 언어력이 굉장히 뛰어나더라도 사실 막막해요. 아까 선생님들에게 형용사를 주고 명사를 떠올려서 답을 찾아봐라 라고 할 때도 사실 4개의 선택지를 주니까 훨씬 마음이 가벼워지시고 그중에서 고르기가 쉬우셨잖아요. 이것처럼 아이들에게도 이 게임을 이해하고 또 이 안에 들어있는 형용사들이 뭐가 있는지 한참 많이 또 살펴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이런 형식으로 구성물을 살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고안해 보았습니다. 우선요, 테이블 가운데 형용사 카드 150장을 다 깔아두는 거예요. 보이게. 네, 그리고 명사 카드는 섞은 다음에요, 딱 한 장만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 명사 카드랑 어울리는 형용사 카드를요, 모두 다 함께 찾는 거예요. 근데 개수 제한 없습니다. 그냥 시간만 주세요. 네, 모래시계 옆에다 두시거나 아니면 1분 줄게 이렇게 하고서 형용사 카드를 가져오게 한 다음에 가져온 형용사 카드를 이용해서 명사를 설명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 형용사 카드를 골라왔는지 그 이야기들을 저희는 게임하면서 게임 후에 풀었잖아요. 이거를 사전에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해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플레이어가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자기가 가져온 카드 장수가 모두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실습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명사와 어울리는 형용사를 찾는 겁니다. 명사 하나를 골라볼게요. 그냥 말로 해드릴게요. 세계평화. 세계평화와 어울리는 형용사를 한번 골라보세요. 즐거움. 네. 역사적인, 즐거움. 왜 역사적인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시전인 것 같아서요.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1점 획득하셨어요. 이미 있으신 필요한. 선생님 없으시죠? 네, 천일장 선생님. 필요한. 왜 네. 필요한이라고 부르셨나요? 지금 정말 딱 필요한 평화. 세계 평화 우리에게 네. 필요하죠. 맞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1점 고르셨습니다. 1점 획득하셨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지금 실습이라서 이렇게 한 거고요. 선생님들 아이들이랑 진행할 때는 마구마구 가져와서 이걸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의 전체적인 문단처럼 이렇게 글이 되도록 해주실 수도 있고, 또 아이들 글쓰기도 같이 이렇게 게임하고 나서 진행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체가 돼서 빨리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요, 공감역업 텔레파시 게임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명사 카드 한 장이랑 형용사 카드 8장을 가운데 펼쳐두는 겁니다. 그리고요, 텔레파시를 보낼 한 사람을 정해요. 이거는요, 이제 게임 진행자를 정하는 거죠. 이 플레이어가 명사 카드랑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형용사 카드부터요, 차례대로 8장의 카드를 선택해서요, 메모지에 순서대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플레이어들이 텔레파시를 잘 받아서 이 플레이어가 선택할 것 같은 형용사도 똑같이 순서대로 적는데 내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으로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례대로 형용사를 확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첫 번째에 8번을 선택했어. 그럼 8번 선택한 사람 손들어. 손 들면 각각 그때 맞았으면 1점씩 획득하는 거죠. 두 번째 6번 선택해서 6번 선택한 사람 손들어. 맞았어? 맞은 사람이 있으면 서로 1점씩 획득. 이런 식으로 해서 텔레파시를 보내는 건 모두 한 번씩 진행해 보면 되는데요. 또 한번 해볼게요. 공감역업 텔레파시 게임에 불면증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저희가 그 엄마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50대에 가까워지는 시점이 되면 불면증이 찾아오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이렇게 8개의 형용사 카드가 깔렸습니다. 자, 텔레파시 누가 보내주실까요? 네, 이번엔 제가 한번 보내볼까요? 네, 선생님들. 네, 한번 저는 어떤 걸 고를 것 같은지 한번 적어보세요. 자, 8번까지 다 못할 것 같으니까요. 4번까지 4개만 골라볼게요. 4개만. 네, 제가 한번 순서를 말해볼게요. 네.
저는요, 첫 번째에 3번을 선택했습니다. 구겨지기 쉬운. 3번 선택하신 선생님, 박소희 선생님 있으시네요. 김지선 선생님은 몇 번 고르셨나요? 5번 고르셨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한 명이라도 저랑 선택한 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1점, 박소희 선생님 1점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7, 명예로운을 골랐습니다. 혹시 명예로운 고르신 분 있으신가요? 오, 진짜요? 진짜? 와, 너무 기쁘네요. 네. 자, 불면증이 생겼다는 건 그만큼 성숙한 나이가 됐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네, 명예로운. 그래도 성숙함보다는 좀 더 이런 느낌을 갖고 싶어서 네, 명예로운을 골라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김지선 선생님 1점, 저 1점. 이렇게 해서 저는 2점이 됐어요. 자, 세 번째는요. 8번을 적었습니다. 맞춘 선생님 계신가요? 되게 의외라고 생각되시죠? 왜 공격적이지? 네, 불면증은 저의 집중력 그리고 건강을 아주 공격하는 나쁜 놈인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로 한번 골라봤어요. 이게 다 내 맘이잖아요. 그죠? 네, 8번 고르신 분 없어서 저는 0점입니다. 네 번째는요. 4번 골랐습니다. 오, 김지선 선생님 맞춰주셨네요. 네, 자, 4번. 네, 왠지 불면증이 생겨서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 제가 좀 성숙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골라봤는데요. 네, 그러면 저에게 지금 2개 공감해 주셨죠. 네, 이렇게 해보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요. 제가 저희 용인의 보드나무 선생님들과 지역 모임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랑 사전에 먼저 활용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나눔 아이디어로 20곡의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20곡을 약간 변형해서 이렇게 텔레파시 게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20곡의 너도 나도 게임처럼 이렇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부분, 상대를 알아가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활용했는데요. 선생님들도 선생님들 저희 보드나무 지역 모임에서 나눔 아이디어 6월 달에 올려놓은 거 2개 있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수업을 나가지 않으시더라도 지금 내 아이랑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읽을 만한 책도 제가 3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게임하고 나서 같이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리야 토끼야라는 책은요. 어떻게 보면 오리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토끼처럼 보이죠. 오리 너구리는 이 2가지를 모두 갖고 있는 거고요. 오리야 토끼야는 보는 시선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어떤 조합이라든가 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교과서에도 실린 그림책이기 때문에요. 아이들이랑 읽어보시면서 이야기 나눌 부분이 많으실 것 같고요. 낱말 수직과 맥스는 아무래도 저희 지금 명사, 형용사 이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사를 설명하는 형용사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문장 만들기 하는 것과 연계시켜서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라도 100개인 사과는요. 각각의 경험마다 같은 사과지만 다른 게 될 수 있다라는 거 보여줄 수 있는 거라서요. 여러 가지 주제들을 이렇게 책과 함께 하시면 뽑아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집에서 아이랑 게임하시고 나서도 마무리로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선생님들 또 아이들과 집에서 또 학교에서 지금 구매하시고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바로 도움이 될 만한 일들, 도움이 될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활동지를 조금 만들어 봤어요. 자, 요거는요, 명사를 설명하는 형용사를 골라보세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게임을 풀기 전에 게임으로 직접 아이랑 하셔도 좋은데 만약에 단체 수업을 하신다거나 이럴 때요. 카드를 막 다 나눠주고 나서 하면은 아이들이랑 집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요걸 한 장씩 좀 나눠주시고 명사를 앞에서 하나씩 제시해 주시면서 여기서 고르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 장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저희
이제 카페에서 같이 공유해 드릴 거고요. 요거 말고 또 있어요. 잠시만요. 요거는요, 게임을 하기 전에 아이들이랑 명사를 여기다 이제 적어 놓고 이 명사로 떠오르는 것들을 자유롭게 적어보는 거예요. 이때는 꼭 형용사가 아닐 수도 있겠죠. 명사일 수도 있고 동사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선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게임을 4번 하잖아요. 그래서 4개의 낱말을 먼저 이렇게 주고 나서 그것들을 적어본 후에 게임을 하시면 형용사가 조금 생뚱맞게 나오더라도 아이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요. 사전 활동지로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제가 만들어 봤고요. 아까랑 똑같죠. 그런데 활동만 다르게 하는 겁니다. 게임을 진행할 때요. 그냥 없애지 마시고요. 여기에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명사랑 형용사 나왔던 것들을 아마 최대 7개까지인데 저는 그냥 8칸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다가 게임에서 사용한 것들을 여기다 적어 놓는 거예요. 기록으로 1, 2, 3, 4를 모두 적어 놓은 후에 이제 돌아가면서 팀별로 다른 팀에게 명사는 알려주지 말고 명사 8개를 앞에다 이 정답 명사와 함께 섞어서 명사 8개를 앞에다 제시해 주고 친구들이 하나씩 이전에 나왔던 형용사들을 힌트로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른 팀이 우리 팀의 생각을 맞추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사후활동지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요것까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아주 발빠르게 여름방학 특강용으로 또는 방학 때 이제 아이들이랑 집에서 활동하셔야 되잖아요. 네, 긴 날 덥기도 한데 뭐 하겠어요. 보드게임 가지고 즐겁게 한번 놀아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네, 선생님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